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자는 물질과 에너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요. 얼핏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양자 기술은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양자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양자와 AI, 또 반도체까지 융합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서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경제재민촉 오늘은 지석환 경기도 양자 AI 융합기술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양자 AI 융합기술센터. 일단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들어봐야겠죠? 이제 출범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예. 경기도의 조례와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이게 한국나노기술원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어떤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졌냐 하면 첫 번째는 양자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졌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양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나 소부장 기업들이 양자 전환을 해서 양자 쪽을 한번 선도해보자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양자 인재 양성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려면 양자 인재들이 양성돼야 되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 하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일단 양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긴 합니다만 좀 하나씩 좀 차차히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이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네네. 거잖아요. 경기도의회 양자산업 육성 조례가 그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네네.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양자 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양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조례 안에 양자 AI 융합기술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자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예. 그 조례를 통해서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워낙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까지 전 세계에서 이 양자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기도가 이 시점에 이런 센터를 출범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선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인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양자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많이 늦은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양자가 쓰이는 분야를 보면 우리의 국방이나 통신 아니면은 암호 해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뒤처지게 되면 이게 국가적인 어떤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전에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양자 AI 융합기술센터를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선도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센터 이름을 좀 보면 네. 양자와 AI 이 네네.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기술을 일단 합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데 네, 네. 이게 합쳐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AI는 익숙하잖아요. 예. AI는 익숙해서 이걸 사용하면 우리가 참 좋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생각도 대신해주고 예. 그런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연산 능력이 빠릅니다. 아. 예를 들어 뭐 최적화 문제나 분자, 소재 이런 쪽에서는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AI에 더 좋은 머리를 붙여주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아, 더 그런데- 똑똑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 AI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게 예. 데이터 센터에서 먹는 전력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전력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지금의 AI가 계산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늘려줘서 그 양자 두뇌로 바꿔 껴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게 해서 예. 그 양자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 전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양자가 가진 이 무한한 능력을 또 발현시키려면 우리가 이용하려면 AI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자 물리학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예, 좀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네. 봐도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네, 네.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이 양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양자 자체가 너무 사실 그 가장 양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학자께서도 네. 양자를 안다고 하면 사실 양자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거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 양자가 행동하듯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자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양자의 중첩이라는 특징이 있고 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컴퓨터가 0하고 1 이거 가지고 연산을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를 그러다 관측하는 순간에 하나로 관측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양자의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나의 양자가 어떤 상태로 바뀌면 다른 양자가 똑같은 상태로 바뀌어요. 예. 이걸 양자의 얽힘이라고 합니다. 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아. 두 개를 이용해서 연산을 더 빠르게 하는 것 또는 얘네들의 이런 상태가 분자들이 움직이는 상태랑 같으니까 예. 분자나 소재 쪽에 이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양자 산업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좀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네.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야라고 하시니까요. 네. 아마 잘 모르는 게 당연하실 거죠. 예. 또 경기도 하면은 역시 반도체를 빼놓을 수 네, 없습니다. 네. 이제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이 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반도체 경쟁력이 양자 산업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양자 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초전도 방식의 양자 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의 제조 공정과 예. 그 공정이 한 60% 정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다만 이제 환경이 양자 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환경을 줘야 돼요. 아까 어. 말씀드린 양자 중첩을 예. 유지하려면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려가야 얘가 중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초저온에 있어야 얘네가 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재, 부품, 장비들을 반도체 장비들을 그 정도 저온까지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양자 소재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센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네. 출범 이후에 가장 먼저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역할 때문에 이제 출범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자 클러스터, 그다음에 기업들의 양자 전환, 그다음에 양자 인재 양성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양자 클러스터를 이제 정부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두 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경기도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자 전환 때문에 R&D 사업이나 이런 데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제 양자 인재 양성이 이번에 이제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부분인 거고 아까 앞서서 펩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양자 펩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뭐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만의 특이한 그 성향이 있잖아요. 아까 중첩, 중첩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얽힘 얽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자 소자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양자 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런 것들을 펩을
만드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팹이 없는 곳, 그래서 팹리스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 특히 판교 같은 데 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나노기술원이나 성균관대에 와서 그런 것들을 팹을 이용해서 실험들도 하시고 또 개발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나노기술원과 성균관대가 그 팹들을 공유하고자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게 지금 산학연 연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양자팹 운영을 위해서 좀 추진하고 그 중에 있다. 일부고요. 예. 일부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양자 인재 양성 예. 이게 산학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아,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경기도에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는데 각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우리가 양자 인재 양성도 넣어서 좀 더 그 파이를 키우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아, 그 이유인 즉슨 일단 좋은 기업들과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또 좋은 인재들이 모일 텐데 이 네. 부분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1차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역에서 이게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양자 인재를 양성해서 얘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양자를 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양자에 대한 특허도 내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그럼 여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또 기업을 만들고 또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자 인재 양성이 돼서 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지역에 투자를 해서 또 양자 인재를 양성하고 예. 이게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도는 거를 저는 양자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센터가 가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경기도가 그거를 위해서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센터가 요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 얘기를 네네. 언급을 하셨는데 정부도 일단 이 양자 기술을 핵심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자 클러스터가 어떻게 지금 공모가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이 센터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센터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저희들끼리의 어떤 비밀 사항이었어요. 아, 기밀이었나요? 왜냐하면 기밀이라 그러나요?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 하는 걸 이제 밖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아, 정보가 새어나갈까 네네. 봐. 그런데 예. 현재는 이제 공모가 다 진행된 상황이라 음.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한 거는 양자 통신을 중심으로 해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허브는 수원과 성남 같은 경우가 허브가 되고요. 나머지는 스포크 그러니까 그 영어로 바퀴살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이 있고 중심축이 있고 예, 옆으로 뻗어나가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그게 현재 고양, 화성, 평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되고 있고 전라북도가 이제 초광역으로 해서 같이 스포크로 참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전라북도도 역시 양자 통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아직 시작 단계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뒤에 있을 경기도 양자 AI 융합기술센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려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양자 생태계가 어느 정도 선순환되는 그런 체계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안에서 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굳건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보통 이제 2030년까지는 뭐 몇백 개 기업, 뭐 몇천 명의 인재 양성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한 10배는 키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의 투자 정도를 넘어서서 네.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소부장 기업들이나 그러면 파운드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 라인도 구축을 하고 그럼 세계적인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점이 네. 이제 경기도에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런 환경들이 이제 양자 AI 기술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좀 다른 지역으로 네. 옮긴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호남 지역도 많이 거론이 되고. 현재에 있는 지역,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옮기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일부 기능들은 옮겨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전남과 광주에 음, 그 패키징 예. 하는 데를 만들겠다라고 네.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옮겨갈 수 있겠지만 어떤 중심적인 생산 라인들은 옮겨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예.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음, 또 반도체 산업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중심적인 채널들은 아, 결국은 여기에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도가 쭉 중심이 될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센터장님 얘기를 좀 네, 여쭤보자면요.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더욱더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초대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가 사실 쉽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양자 산업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양자 산업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양자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 것에 많은 경기도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많은 기업들이 함께해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양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인 것 같고요. 예. 그것에 첫 머릿돌을 놓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이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누구 하나의 아이디어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는 사업위원회라는 분들이 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랑 이제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집단 지성이 모여서 센터의 갈 길을 같이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길 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기도를 설득하고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예산으로 또 조례로 또 경기도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네. 집단 지성을 계속 모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들도 네.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진 네. 곳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 이 연구자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현재는 한국나노기술원의 그 지원을 현재 받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센터 자체의 어떤 인프라를 많이 키워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까 이제 센터의 인재 양성 부분도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재들을 좀 데려오고 싶으신지. 현재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예. 양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 그 학생들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재 반도체나 소부장에서 그 종사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노동자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예,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예. 이제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센터장으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양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또 양자 AI 융합기술센터가 생기니까 어떤 이루고 싶어서 또 이게 처음 생겼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고 싶어서 사실 지원을 하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 센터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소통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 때문에 전략을 설정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결국 센터가 경기도의 양자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양자산업을 계속 이끌어 가려면 지금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어떤 메카 아닙니까? 전 세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메카, 이 허브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허브를 이용해서 예.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양자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센터는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네. 양자산업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목표에서 그 답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나노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지역 청년 정치인 출신으로서 이 어려운 나노 기술 관련 센터장이 되신 건데 센터장님께 이 역할을 부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원래 과학에 관심은 많아요. 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예, 그 자연과학도로서 원래 관심이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은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를 누가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이제 되게 됐는데 예. 사실 지금은 청년 정치인은 아니고요. 예. 한참 넘어갔고요. 예, 예. 예전에는 청년 정치인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때보다 좀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예. 청년 정치인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 도전 정신으로만 모든 걸 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귀가 좀 열렸다고 할까요? 아, 그러다 보니 좀 더 얘기를 종합할 수 있고 예. 또 같이 여러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음.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 오늘 센터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양자 기술이라는 게 그냥 어렵고 낯선 기술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양자 AI 융합기술센터가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양자 AI 융합기술센터 지석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